안녕하세요.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어제였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강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총평을 한번 해보면 올해 행정소송법 난이도가 짝수년이어서 쉬울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홀수년, 짝수년, 이렇게 홀수년은 좀 어렵고 짝수년은 좀 쉽고 이런 식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이게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게 의미가 많이 없어질까?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시험만 놓고 봤을 때는 작년과 유사한 난이도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과락률이 작년에 28%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도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짝수년도는 꼭 쉬웠다, 이제 이런 거는 공식이 깨진 것 같다 정도.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공부 방법이 뭐 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최근 10년간 기출 문제를 가지고 대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 그 난이도가 높다 낮다, 이걸 저는 뭘 가지고 판단하죠? 과연 최근 10년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선택지 판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아니면 최근 10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선택지 판례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느냐, 이걸 가지고 난이도가 높다 낮다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기출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잘 봤다, 그리고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같은 걸 잘 응시하고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라고 하면 찍은 거를 맞고 틀리고를 포함해서 한 75점에서 85점 사이의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거보다 운이 좀 더 좋으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거고, 운이 좀 나쁘면 좀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긴 하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10년 기출 문제를 충분히 잘 소화하고 갔으면 75점에서 85점 사이를 획득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이랑 비교해서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질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쉽다고 느껴질 만한 문제들도 당연히 존재를 했지만 조금은 더 어렵다고 느껴질 만한 게 뭐냐면, 최근 10년간 출제되지 않았던 선택지가 나오는 그 비중이 작년이랑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과 난이도가 유사하다라는 건 최근 10년 동안 안 나온 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이랑 비슷하다,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새로 나온 선택지들이 문제 하나에 선택지 하나로만 들어가 있다, 나머지 4개는 아는 거고 하나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4개가 판단이 가능하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작년 시험은 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굉장히 잘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갔으면 작년에는 오히려 점수를 높게 받아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많으셨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새로운 선택지들, 최근 10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선택지들이 한 문제에 3개씩 4개씩만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한 문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가 1개, 2개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3개라든지 4개 중에서 찍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당연히 그런 문제를 맞출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후적으로 제가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셨고 채점도 하셨을 거고 이미 당락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고, 만약에 1차 시험 합격하셨으면 꼭 이거 보실 필요 있을까요?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실 필요 없고 빨리 2차 준비, 오늘까지 아니면 오늘까지 쉬십니까? 조금 쉬시고 2차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지를 많이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행소법은 진짜 빠이빠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차에서 안타깝게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 어디가 부족했는지 그거를 약점을 보완해서 내년 시험에서 반드시 1차, 2차 한 번에 동차 합격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이번에 또 회계가 많이 어려웠다라고 해서 작년에는 세법이 많이 어려웠고 올해는 그거 이상으로 회계가 많이 어려웠다라는 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학과 선택법도 그렇게 많이 녹록하지는 않았다, 선택법, 행소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녹록하지는 않았다라고 평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행정소송법은 작년이랑 유사한 난이도였던 것 같다, 더 이상 짝수회라고 해서 엄청나게 쉬워지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분석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최소한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 성격상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하긴 할 것 같네요. 41번부터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리에 관련된 내용이죠. 옳지 않은 거 저 이렇게 하죠. X 표시하고. 1번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 효과에 관한 요건 사실이나 독립된 공격 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할 수 있다. 법원이 소송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건 가능해. 왜냐하면 우리 행정소송은 뭐에 관련이 있으니까 공익과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개입이 가능하냐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건 안 돼요. 독립된 공격 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제출을 권유한다. 이건 너무 깊게 개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최근 10년 동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게 개입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못 봤던 건데 그럼 넘어가시고. 2번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서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26조입니까? 그 법조문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 직권 없고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하다. 법조문에서 혹시 오답으로 만드는 그 장치들이 위치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당사자 신청 나오면 당사자 신청 아니면 직권을 건드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그 법조문을 가져다 쓴 거다. 그 다음 3번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구조는 변론주의다. 그쵸?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대원칙이고 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사항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은 일부 예외 규정에 불과하다. 4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거 26조 직권심리 관련된 법조문 2개. 26조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니까 잘 알아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법조문이 지금 법조문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이 법리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1번은 그렇게 내가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2, 3, 4, 5를 가지고 속어법으로 풀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맞추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갑니다. 42번. 행정청 을은 사업자 갑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였다. 일단 을이 갑한테 무슨 특정 처분을 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뭔가 불이익한 처분이겠죠. 딱 보니까. 다퉈야죠. 갑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여 여기서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적법하게 제기한 거래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 대상적 격, 원고적 격, 피고적 격,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행정심판 존치주의, 재판관할 같은 소송 요건들을 다 적법하게 갖춘 소라는 걸 문제에서 일단 전제로 깔고 이 문제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은 적법하게 갖추어진 거예요. 법원이 이를 심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은 소송 계속 중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갑자기 물어보네요. 얘기하네요. 처분 사유 변경.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기사동이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으면 처분 사유 변경 가능이죠. 2번.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허용된다. 3번. 명문의 규정이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에 따를 수밖에 없고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허용이 되는 거죠. 4번. 을은 소송 계속 중 갑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처분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어디 있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게 당초 사유죠. 처분을 하면서 첫 번째로 제시했던 사유고요. 그 다음에 소송 계속 중에 이걸로 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추가를 하려면 이거 두 개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습니까?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배우셨어요? 못 배우셨죠? 안 배우셨어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 안 드렸을까요? 최근 10년 동안 출제가 됐던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일단 넘어가고 5번 보는 겁니다. 을이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맞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인정한 사례들, 우리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다소 불명확하게 했던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 또 뭐 있습니까? 사실관계는 그대로 둔 상태로 적용되는 법규만 바꾼 것. 이것도 기사동에 있는 변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번은 맞는 거. 이런 식으로 새롭게 나오는 선택지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갑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다라고
조금은 그래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항고소송에서 위법 판단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법 판단의 기준시 처분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면 그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을 판단해야 한다. 항고소송이잖아요. 그쵸?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가 기준이 되는 것도 있고 판결시가 기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항고소송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거 세 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준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준시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시가 기준이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만 판결시가 기준입니다. 그쵸? 자, 1번 볼게요. 처분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대요. 그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을 판단해야 한다. 까다로운 선택지입니다.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을 판단한다.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말인 거 아시겠나요? 이거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처분이 있었죠. 여기서 처분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겁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법령 개정이 있었겠죠. 물론 이 법령 개정은 처분이 있은 다음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소송 전에 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처분 당시에 법은 구법이고 지금 현재 와서 법은 신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새롭게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을 판단해야 된다는 건 판결시의 기준으로 그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고 판결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요. 이 1번 뒤쪽은. 그런데 처분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대. 그러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항고소송이니까 처분시일 수도 있고 판결시일 수도 있잖아. 판결시가 기준이 될 수도 있잖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면. 앞을 읽어보시면 처분 후라고 되어 있죠. 처분이 나왔다고요. 뭘 신청했는데 부작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처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처분이 나오면 그걸 다투는 소송은 취소 소송 아니면 무효등 확인 소송일 거 아닙니까? 항고소송이라면. 그쵸?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취소 소송이나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처분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면 판결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읽어야 되는 거니까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죠. 취소 소송과 무효등 확인 소송이라면 언제가 기준이 되어야 하니까 처분시가 기준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까다롭죠? 쉽지 않습니다. 항고소송이라고 줬기 때문에 취, 무, 부 세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취소소송이다, 무효등 확인 소송이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다라고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분이 있었다라고 이 내용을 줌으로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배제가 된다라는 거를 힌트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쪽도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쉽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쓴 게 아니고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판결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선택지였습니다. 2번 법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죠. 그렇죠?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죠. 이게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것의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처분 당시의 사실 상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 당시에 그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죠?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거부처분 취소소송 이것도 마찬가지. 거부처분이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취소소송이죠. 그러면 위법 판단 기준시 판결시로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취소소송은 처분시니까 틀렸고. 4번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래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면 처분시가 아니고 판결시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든 안 거쳤든 상관없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판결시가 기준시점. 5번 계속효가 있는 처분.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상관없어요. 모르셔도 취소 소송이잖아요. 판결시 기준이라면서 틀렸죠. 그냥 틀린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효가 있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하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학설이 있긴 한데 우리 판례는 그냥 일도양단.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그냥 처분시가 기준이거든요. 위법 판단의 기준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2번은 굉장히 쉬운 선택지였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거였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까다로운 게 있었습니다. 1번 좀 까다롭고 5번도 계속효가 있는 처분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였다고요. 근데 이런 거는
항상 시험에 등장을 해요.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답을 뽑아내는 그런 이제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문제가 많이 풀리고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44번. 항고소송에서 주장, 증명 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주장 책임과 증명 책임이네요. 1번 옳지 않은 것. 당사자는 소송 변론 종결 시까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소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론 종결 시까지 주장이라든지 증거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 2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라는 건 누구한테 유리한 사정입니까?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것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게 되기 위해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고한테 유리한 사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원고죠. 원고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잖아요. 처분의 효력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 증명해야 된다. 결국에 2번 선택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주장 증명 책임의 대원칙 있죠. 제가 3단계로 써드리는 그게 뭡니까? 각자가 유리한 건 각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된다라는 대원칙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원고는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 방어 방법을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거 뭐예요? 행정심판, 전심 절차는 행정심판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소송 절차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심판 다음에 소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재심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심판과 소송 그리고 소송과 재심 다 독립된 절차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주장한 것만 여기서 주장해야 된다. 그런 거 없고 여기서 주장하지 않은 거 여기서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없다고요. 무조건 다 독립된 절차. 그러니까 전심 절차에서 주장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소송 절차에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걸로 답이 나왔죠. 그렇죠? 4번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소송입니까? 처분의 적법성 누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책임 부담. 이거 어디예요? 첫 번째 단계. 증명책임 첫 번째 단계 뭐 해야 되죠? 원고가 소송요건 증명하고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만 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피고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증명까지 했어야 되잖아요. 이 두 번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번 집행정지 소극적 요건 공본이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소명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행정청한테 있죠. 맞죠? 피고행정청.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넘어갑니다. 45번 사정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정 판결 1번 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정 판결을 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바로 1번에서 답 나와버렸죠. 사정 판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할 수 없다니까 틀렸어요. 근데 답은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 넘어가고요. 2번 사정 판결에서 공공복리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아니죠. 사정 판결은 기준 시점이 2개가 나왔습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의 필요성, 과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판결시가 기준이 됐어야 했습니다. 틀렸죠. 3번 법원은 사정 판결의 이유에서 처분 등의 위법함을 나타내었다면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 등의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판결의 주문인 거고 그 주문에서 처분 등의 위법함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우리 법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틀렸죠. 4번 법원은 사정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조사해야 됩니다.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법조문이죠. 사정 판결은 원고한테 너무 억울한 판결이기 때문에 원고를 달래주는 내용을 많이 넣어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법조문에 주문에서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손해 그런 거 조사해야 되고요. 다음 5번 원고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조문을 좀 건드려 놓은 선택지입니다. 3번과 5번은요. 4번은 법조문 그대로 넣어놨고요. 사정 판결의 법조문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문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이번 올해 시험을 보면 이거는 난이도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은 방법인 거죠.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 또 이런 평도 많이 있었죠.
앞은 좀 쉬웠다. 앞은 좀 잘 나가더라. 근데 뒤쪽에 가보니까 뒤쪽이 헬이었다. 뒤쪽이 좀 어려워지더라. 맞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웠고 처분성 판단하는 두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있었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46번 판례상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일부 취소 판결 가능입니다. 기억 6월에 영업 정지네요. 우리 어떻게 외우고 계신가요? 징정 세발 면허 징정 그죠? 세발 면허 과세처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그 다음에 세개 면허 3종 면허 가지고 계셨던 분 과징금 처분 영업정지 처분 이거 영업정지잖아요. 이거 일부 취소 가능 일부 취소 안 되는 애죠. 영업정지 처분이니까 일부 취소 안 되고요. 니은 명의신탁자 뭔지 모르겠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이잖아요. 안 되죠. 그쵸?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안 됩니다. 징정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억 니은 빼버리면 답은 디귿 리을밖에 없고 이것은 그냥 답이 나와버리죠. 디귿 잘 모르는 거였어요. 디귿 임대주택 분양 전환 승인? 이거 뭐지? 가능한가? 세발면허 징정에서 이 두 문자로 커버는 안 돼. 근데 이런 거 있다 그랬죠. 일부 취소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 요건에 이런 거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가분성이 있어야 되고요.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 가분성 뭐 이런 것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기억 니은이 너무 확신했고 기억 니은을 지우면 답은 디귿 리을로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답을 맞추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두 문자로 커버가 되네요. 그 다음 47번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엔 기속력입니다. 1번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기각 판결이 나왔대요. 기각 판결이 나왔다는 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행정청이 한 처분이 적법하다. 원고는 지금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건 처분이 적법하다. 왜 다투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처분청이 뭘 하는 거죠?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대요. 내가 했던 특정 처분. 예를 들어서 당사자한테 불이익한 처분이겠죠. 그러니까 취소 소송 제기했겠죠. 근데 소송에서는 행정청이 이겼어. 근데 내가 살펴보니까 내가 한 처분이 별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직권으로 취소를 한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취소는 쟁송 취소도 있지만 직권 취소도 있습니다. 직권 취소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내가 한 처분을 취소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게 바로 직권 취소입니다. 직권 취소 가능해요. 가능해. 그래서 이거 직권 취소 뭐지? 넘어가 볼까? 2번 기속력은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기속력? 누구한테 미치지? 주관적 범위 30조에 보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고한테는 도대체 기속력이 미치는 거야? 안 미치는 거야? 애매한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고요. 기속력은 법조문 틀림없이 행정청 그리고 그 밖에 관계행정청 당사자인 행정청 그 밖에 관계행정청에 미친다고 되어 있고 원고한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럼 3번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기속력의 한 내용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결과 제거 의무가 있죠. 세 가지 있죠. 뭐죠? 반복금지요.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결과 제거 의무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맞는 거 4번 기속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효력과는 다르다. 그죠? 기속력과 기판력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다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판력은 당사자와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적 범위가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거예요. 5번 신청에 대한 인용 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녹록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47번. 일단 1번 직권 취소 애매한데 2번 원고한테는 도대체 미치는 거야 안 미치는 거야.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행정청한테 미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5번 너무 길어. 뭐지? 5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청에 대한 인용 처분이래요. 나는 뭘 신청합니까 보통? 좋은 거 달라고 신청하죠. 허가 신청했습니다. 근데 인용 처분이래요. 이건 뭐죠? 결국에 신청에 대한 인용 처분은 허가가 나온 거예요. 즉 갑에게 A가 허가를 준 거예요. 허가를 신청했을 테니까. 그런데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가 됐대요. 취소가 됐다라는 건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인용 판결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취소 소송 누가 제기했습니까? 갑이 제기할 리는 없죠. 을이 제기했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그거 만들면 되죠. 이 허가 무슨 허가죠? 공장 설립 허가. 을은 뭐죠? 인근 주민입니다. 신청에 대한 인용 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제3자 사람이 3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적 위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절차적 위법은 아니고 실체적 위법. 허가를 해주기 위한 근거법에 이런 게 있었어요. X 요건을 갖추면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실이 뭐였냐면 갑은 X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는 잘못 나간 게 맞죠. 그러니까 을 인근 주민 을이 야 갑은 공장 설립을 받을 수 없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X 요건 같은 것도 갖추지 못했는데 왜 도대체 허가를 해준 거야? 취소 소송 제기하니까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겠죠. 야 X 요건 안 갖췄네. 근데 왜 허가해 준 거야? 잘못해줬네. 라고 하면서 이 허가를 취소시켜버린 거죠. 법원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재처분 의무가 있어서 갑을 뭐 보호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그거는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게 아니고 뭐를 이유로 취소가 돼야 되는 거죠? 30조 사망 재처분 의무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절차적인 위법,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인용 판결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갑한테 잘못이 없어야 되고 갑을 뭔가 보호해줘야 될 때 30조 사망의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되는 건데 갑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X 요건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허가 신청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X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선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만 보호하는 거지 이렇게 X 요건 갖추지 못한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30조 사망이. 그래서 이 뒤쪽을 읽어보시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거 어떻게 읽죠? 그냥? 재처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재처분 의무 있음.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30조 이항의 재처분 의무는 아니죠. 왜냐하면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시작되는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허가를 받고 좋은 처분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액션이 취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조 사망 재처분 의무가 적용이 되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죠? 그러니까 실체적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체적 위법이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서 취소됐으면 재처분 의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행정청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허가를 해준 것도 잘못한 거죠. X요건 미비라고 판단을 제대로 해서 허가를 원래 해주면 안 됐었는데 허가를 해준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을이 제기한 취소 소송이 인용 판결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게 정의에 맞고 맞는 거죠. 제대로 되고 끝난 겁니다. 더 이상 A가 뭐 해줄 건 없어요. 갑은 허가를 받고 싶으면 X 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다시 한번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A 행정청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뭔가 결론을 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30조 사망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되는 거고 여기는 실체적 위법이기 때문에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까다롭죠. 30조 사망 잘 알고 있어 니네? 라는 걸 물어보고 있었어요. 30조 사망을 얼마나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선택지라고 보입니다. 정답은 5번에서 나왔어요. 5번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지만 분석을 못할 건 아니었다. 그리고 1번과 2번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실전에서 여러분이 쉽게 그래 이 정도는 뭐 유추할 수 있겠지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7번은 좀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보여요. 1번은 그나마 직권 취소라는 말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도 안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설명은 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1번, 2번, 5번 요거 세 개가 좀 까다로운 선택지였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비는 거니까 확률은 많이 낮아지죠. 그럼 답을 고를 확률은 33%가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1, 2, 5에서 찍는 거라면 5번은 분석을 못할 건 아닌데 이거 길고 뭔가 분석을 하기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 선택지긴 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바로 OX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선택지였어요. 어려운 문제였다. 47번. 48번 보겠습니다. 취소소송 판결 및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결과 집행정지 관련된 거.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죠. 인용 판결 아닙니까? 인용 판결에 제3자효 있나요? 있죠. 제3자효는 뭡니까? 형성력이잖아요. 형성력. 그쵸? 그리고 제3자효는 법조문에 있잖아요. 29조 1항에 있으니까 제3자 효력효 있고요. 2번 집행정지 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요. 3번 집행정지 결정 취소 결정도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 29조 2항 내용입니다. 이거 29조 1항 내용이고요. 제3자 효에 관련된 법조문 그대로 낸 거고요. 4번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취소 청구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특정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확정까지 됐으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거고요. 기각되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5번.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죠. 그죠? 취소 소송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한 거죠? 처분이 위법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뭐라고 한 겁니까? 아니야, 처분은 적법해 라고 결론까지 내고 확정까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과세처분을 없애야겠다, 다퉈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원고가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해보는 거죠.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한번 까였으니까. 그럼 뭘 하죠? 무효확인 소송, 다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처분이 위법하고요. 게다가 그 처분의 위법의 정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까지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원은 틀림없이 전소에서는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후소에서는 처분이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까지 하다라고 주장한 거니까 여기서 이걸 다시 한번 심리해 줍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전소에서 이미 확정 판결로 뭐라고 했어요?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결론 내렸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처분이 위법하고 게다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까지 라고 주장하면 야, 전소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끝났잖아. 근데 왜 또 이렇게 제기하는 거야? 기판력에 의해서 바로 기각하고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무효 확인 소송에도 당연히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객관식 수업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선택지 아닙니까? 넘어갑니다. 49번.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중소송입니다. 옳지 않은 것. 객관소송의 일종이다. 아, 이건 너무 쉽네요. 2번.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법률의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니다. 와, 끝. 그죠? 법률이 정한 경우 그리고 법률의 정한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죠. 법정주의라고 하죠. 이런 문제는 뭐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3번.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준용. 그 다음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민중소송. 그죠? 객관소송 되게 쉽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올해 객관소송에서는 뒤쪽에 좀 까다로운 문제를 하나 내긴 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시간까지 단축하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다. 50번. 갑이 행정청 을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뭐 나올까요? 재처분 의무 나오지 않을까요? 갑이 행정청 을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인용되었대요. 제기하고 인용까지 되었습니다. 취소 소송, 인용 판결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30조 2항 재처분 의무 부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을은 다시 한번 뭘 해야 되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판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기속력은 30조 1항에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렸고요. 2번. 을은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가능하죠. 그렇죠?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이거 보통 뭐예요? 제가 뭘 가지고 이걸 많이 말씀드리죠? 법령 개정이잖아요. 새롭게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새로운 법령 개정을 가지고 다시 재차 거부하는 것도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처분할 수 있고요. 3번. 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 중에 판단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속력은 이유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기속력은 주문과 이유에 미치는 거고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치는 거고요. 4번. 을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접 처분으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뭐예요?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직접 처분이라는 거는 재처분 의무 이행을 안 해. 지금 여기서 30조 1항 재처분 의무가 부과됐는데 을은 그러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접 처분이라는 건 법원이 그래? 그럼 내가 그냥 하지 뭐. 아마 여기서 뭐 있겠었어요? 허가 신청이 있었겠죠. 허가? 법원이 그냥 해주지 뭐. 이게 직접 처분 아닙니까?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직접 처분 같은 건 없어요. 직접 처분 법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뭐죠? 권력분리원칙 위반 아닙니까? 완전 위반이죠. 완전 위반. 법원이 그냥 허가를 해주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법 체계에서는. 그래서 직접 처분 같은 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간접 강제로 행정청을 뭔가 처분을 할 수 있게, 재처분을 할 수 있게 강제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처분 안 된단 말이에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직접 처분 안 되고 우리 법상 간접 강제를 채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5번 을은 종전처분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가 있어요. 종전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런 거는 다 버려도 되는 말이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든지 상관없다.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다. 이런 뭐 알고 있었다.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사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재처분을 하는 게 가능하냐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기사동이 없는 사유를 가지고 재처분을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 이거는 그냥 지우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뭐 상관없어.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되더라도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이미 존재하고 있든 아니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생각하는 그냥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미성년자한테 주류 제공을 한 거예요. 4월 1일에 주류 제공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1개월이 나갔어요. 그립시다. 한번 그리면 써보면 되는 걸. 네. 4월 1일 20시에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했다라고 해서 영업정지 1개월을 내보내는 겁니다. 언제 내보내죠? 4월 10일에 내보내는 거예요. 영업정지 1개월. 근데 이 사람은 4월 1일 20시에 주류 제공만 한 게 아니고 4월 5일 21시에도 미성년자한테 주류 제공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A 사유, 얘가 B 사유야. 일단 영업정지 1개월을 하면서 A 사유를 가지고 영업정지를 한 거예요. 근데 종전처분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라고 했을 때 이걸 내세워서 새롭게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시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1, 2, 3, 4가 그래도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거여서 5번 좀 긴데 길면 우리 좀 약간 싫잖아요. 읽기가. 그래도 읽다 보면 읽기 싫어도 1, 2, 3, 4를 가지고도 맞출 수가 있었겠다라는 거. 넘어갑니다. 51번. 무효 등 확인 소송의 유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제 완전히 녹록하게 다 안 주네요. 봅시다.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우리가 5가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유효 확인 소송, 그다음 무효 확인 소송, 실효 확인 소송, 존재 확인 소송, 부존재 확인 소송이죠. 그리고 앞쪽에 처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처분. 근데 여긴 재결인데 마찬가지 재결도 되죠. 그렇죠? 재결 무효 확인 소송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은 행정소송법은 재결도 취소 소송의 대상,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대신 재결을 상대로 항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것뿐이죠. 재결에 고유한 유법이 있어야 되는 것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재결이 들어가도 가능한 거예요. 재결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는 거, 무효 등 확인 소송의 일종이 맞단 말입니다. 2번 처분의 자귀 의무 확인 소송. 자귀가 뭐예요? 특정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확인해 주세요. 이거 뭐예요? 의무 이행 소송과 굉장히 유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무 이행 소송. 이거 인정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일단 소송 이름으로도 확인 가능해. 무효 등 확인 소송 총 5개 있는 거 알아. 유효, 무효, 실효, 그 다음에 존재, 부존재. 그것만 가지고 체크를 해도 2번이 답이 뜨고요. 2번을 좀 분석을 해보면 처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소송이니까 얘는 의무 이행 소송 같은 느낌이어서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푸셔도 되는 거였습니다. 52번. 갑은 X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처분이 뭔가 나왔나 봐요. X처분. 근데 갑이 이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아니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원은 X처분의 일부에 대해 무효 확인 판결을 할 수도 있다. 일부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애매한데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일부 취소는 가능해. 근데 일부 무효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가능하긴 해요. 근데 처음 들어본다. 잘 모르겠다. 2번 갑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요구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확인의 이익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3번 갑이 제기한 소송에 X처분의 취소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할 수 있다.
무효 확인 소송에다가 취소 소송을 병합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할 수밖에 없죠? 주의적, 예비적 병합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건 선택적 병합인 거니까 안 되죠.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하는 거 안 됩니다. 4번.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 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취소 사유의 유무까지 심리할 필요는 없다. 아, 이거 조금 애매한데.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시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해주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는데 만약에 그 처분에 하자가 그냥 취소 사유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법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거 지금 너는 무효 확인해달라고 했잖아. 100을 달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하자가 있긴 있어. 근데 중대하고 명백하기까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취소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취소라도 해줄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죠. 당사자가 아니요, 저는 무조건 무효 확인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나는 너한테 10을 줄 수 있어. 너는 나한테 100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내가 보니까 10은 줄 수 있다. 10이라도 받을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당사자가 네 맞아요. 취소라도 해주세요. 제가 법알못이어서 반드시 무효 확인만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그 처분을 날려주시면 되는 거였단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취소 사유의 유무까지 심리해서 한번 살펴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확실하게 있지 않은 이상 당사자인 원고가 이거 반드시 무효 확인만 해주세요. all or nothing이야. 무효 확인 아니면 그냥 기각해도 돼. 이렇게 만약에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무효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주고 만약에 취소 사유가 있다라면 야 이거 취소 사유 있으니까 취소라도 해줄까? 라고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내용이 바로 4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거. 아, 취소사유 유무까지 심리를 해야 된다는 거.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5번. X처분이 갑에 대한 처분이 아닌 경우 갑에게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이게 갑이 아니고 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5번 선택지잖아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뭡니까? 공장 설립 허가, 갑은 인근 주민이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은 취소 소송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대신 뭐가 있어야 돼? 법률상 이익은 있어야지. 그쵸? 그래가지고 X 처분이 갑에 대한 처분이 아닌 경우 갑에게 만약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무효 확인 소송 당연히 제기할 원고 적격 있는 겁니다. 처분의 제3자 소송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률상 이익이 필요한 것뿐이지. 그래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정답은 1번에서 이렇게 속어법으로 풀 수 있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웠죠.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나머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정도로 보이네요. 물론 4번도 좀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53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은 내용적으로 적법할 필요는 없죠. 당사자가 신청을 하긴 해야 되고 그 신청이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이어야 되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적법할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땡. 2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소송 계속 중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더라도 거부 처분이 나오는 순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목적은 이미 달성이 돼버리게 되는 거니까 소송은 소위 큰 결로 각하되고 끝나게 되는 거죠. 땡. 3번. 행정, 입법, 재정 의무가 있는 경우 입법 부작위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아니죠. 부작위 성립 요건 뭡니까? 당사자의 신청, 상당한 기간, 그리고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지 뭔가 입법을 해야 할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죠. 이거 안동댐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대통령령 제정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했던 사례 각하되고 끝났죠. 4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해 변경에 관한 행소법 22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집사, 비용, 부작위, 처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준용되지 않는 조문들 집행정지, 사정판결, 소송비용의 부담,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해 변경. 이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해 변경에 관한 행소법 22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너무 깔끔하게 나왔죠. 답은. 그죠? 4번. 5번.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뭐만 하면 되죠? 응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99% 뭐가 나올 거다? 아마도 거부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의무가 있다.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 이 대로가 틀려서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고요. 54번.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소기간 1번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추가로 병합된 취소 청구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처분이 있고요. 처분이 있었고 처분이 있으면 일단 제소기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제소기간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90일이죠.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대요.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대요. 보통 여기서 병합을 하겠죠. 취소 소송 병합. 그러면 이 취소 소송 병합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취소 소송 병합할 때 이 취소 소송 병합의 실질은 여기서 취소 소송이 제기되는 실질이란 말이죠. 그러면 취소 소송이 이때 제기되면 처분 제소기간 이미 도과돼서 취소 소송 제기하는 거니까 각하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90일 안에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다라면 그러면 이 취소 소송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제기한 걸로 봐주잖아요. 우리 법원이.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넌 단순히 법알못에 불과하구나. 근데 너는 너의 권리를 이렇게 잘 행사하기 위해서 권리에 잠자는 자가 아니었구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것 뿐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취소 소송 이때 병합한다고? 근데 이때 취소 소송 제기한 걸로 봐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소기간의 제한을 완전히 없애주겠다는 건 아니고 네가 무효 확인 소송 원래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제기한 소송 첫 번째로 제기한 소송 소송을 제기한 때를 요 소송을 제기한 때로 봐줄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건 아니고 이때 제기한 취소 소송을 예전에 제기한 소송이 제기된 때 제기한 걸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만약에 무효 확인 소송을 당사자가 이때 제기했다고 해볼게요. 이때 제기할 수 있습니까? 제기할 수 있어요. 무효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취소 소송 추가적으로 병합하면 취소 청구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90일 지나고 나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고 나중에 무효 확인 소송에다가 취소 청구 병합만 하면 이게 만약에 옳은 선택지라면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제소기간은 얼마든지 회피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취소 소송을 병합한다는 건 원래 소송을 제기한 거 그때 제기한 걸로 봐주겠다라는 것의 의미지 완전히 제소기간의 제한을 완전히 받지 않게 하겠다는 아닌 겁니다. 또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때에 제기한 걸로 본다라고 해야지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고요. 2번.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는데 그 준용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을 체크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한 받고요. 3번.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 결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취소 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결국에는 뭐 이송 막 나오니까 되게 복잡한데 근데요 결국에는 소변경이죠. 소변경이면 이전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한 걸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의 변경 21조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추해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 원래 구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까다로우셨을 거예요. 이송했을 때 과연 구소 제기시를 새롭게 소가 변경된 소가 제기된 때로 볼 것인가? 구소 제기시를 새롭게 소 변경 신소 주어가 되게 헷갈리네요. 신소가 제기된 시점은 원래 여긴데 그 제기 시점을 구소가 제기된 때로 봐줄 건지 그게 문제였는데 그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까다로운 선택지였다. 4번.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법정 제소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제소기간을 고지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입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법정 제소기간이 뭐죠?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죠. 안날 90일 아니면 있은 날 1년 두 개죠. 근데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썼대요. 이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송달받은 날로부터 뭐 18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180일 안에 소송 제기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안날 90일을 도과해서
한 150일쯤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받아줍니까? 우리 법원이 안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행정소송법에 너무나 명확하게 처분이 있으면 안 날 90일이라는 게 박혀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무지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그 원칙 하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드릴 말씀이 조금 많긴 해요. 행정심판법에 이거에 비슷한 규정이 있거든요. 행정심판에선 또 가능해.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안 돼요. 이게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라든지 객관식 강의 뭐 이런 기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제소 기간을 준수한 걸로 안 봐줍니다. 아무리 행정청이 그렇게 잘못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당사자 소송에 관하여 법령의 제소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은 불변 기간이 아니므로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소송 법령의 제소 기간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 불변 기간이라고 아예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땡. 55번 보겠습니다. 당사자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 소송 허용되죠. 제가 이거 대표적으로 매번 말씀드린 게 뭡니까? 보조금 반환 청구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 허용되지 않다. 틀렸고 2번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 와, 이거 당사자 소송이잖아요. 그쵸?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한다. 맞다. 문제를 되게 잘 내셨어요. 과세행정청을 피고로 한대요.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누굽니까? 행정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만 보고 아 이거 무조건 당사자 소송인데 맨날 나온다 그랬는데 10년 동안 10번 나왔다고? 또 나왔네?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한다. 맞다. 과세행정청을 피고로. 아 여기를 건드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세행정청 피고가 아니죠. 그쵸? 어디를 피고로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야죠. 부가세는 무슨 세니까? 국세니까. 그쵸? 땡. 아, 이거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너무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 이거 당사자 소송입니다만 너무 강조해서 이거 중간에 또 기본적인 거 이거 함정에 많이 빠지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함정에 많이 빠지셨나요? 안 빠지셨으면 좋겠는데. 네, 3번. 당사자 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련 청구 소송을 이송할 수 없다. 이거 두 가지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을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 이거 당사자 소송에서 준용합니까? 준용하잖아요. 이관용 경동창변 심심기일이라고 해서 그 첫 번째 나온 이가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이니까 오케이 맞아. 이송 병합 당사자 소송에서도 준용해. 그리고 나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관련 청구 소송을 이송할 수 없다. 당사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아니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건 또 뭘 물어보는 거야? 당직 이집참 없음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사자의 신청과 직권으로 가능한 애가 바로 이송 관련 청구 소송 이송 병합이고, 그러니까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관련 청구 소송 이송 가능하잖아요. 그쵸? 이거 두 가지 물어보는 거죠. 틀렸죠. 4번. 당사자 소송으로서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맞죠? 당사자 소송의 대표적인 소송 형태가 이행 소송과 확인 소송인데 이 확인 소송에서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칙이라는 건 민사 소송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확인의 이익을 다시 요구한다라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구된다. 맞고요. 5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당사자 소송에서 집행정지 인정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민지법상 가처분 같은 거 인정되죠. 집행정지 안 되니까. 넘어가서 56번.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을 조합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쉬웠어요. 왜냐면 볼게요. 이게 밑에 기역, 니은, 디귿 조합으로 답이 좀 쉽게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나왔네요. 그쵸? 미지급 명예퇴직 수당액. 이거 당사자 소송이죠. 첫 번째 명예퇴직 수당액 신청 아니면 연금 지급 신청했다가 지급 결정, 지급 거부 나오면 그걸 다투는 건 항고소송이지만 그 이후에 계속 명예퇴직 수당이라든지 연금을 받고 있다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뭔가 미지급분이 발생해서 미지급이라는 말 나오면 이거 당사자 소송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기억이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지워지고요.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재개발조합 나왔죠. 조합 임원이네요. 임원 아니면 조합장 관련된 뭔가 선임, 해임 관련된 관계 무슨 관계죠? 이 민사관계잖아요. 민사관계.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거니까 니은 날리죠. 니은 날리고. 그다음 디귿.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중요한 말 뭐예요? 후.
인가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안이 안자를 띄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관리처분 계획은 뭡니까? 그냥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다퉈야 되는 거죠? 관리처분 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인가고시가 있기 전이라면 관리처분 계획안 을 만든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걸 다퉈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당사자 소송이었습니다. 그 두 개가 다 뭐예요?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고 인가의 하자가 없을 때 기본행위를 다퉈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건 후니까 항고소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어. 그럼 답은 1번으로 끝났어요. 여기서 미음 되게 쉬워요.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기한 내 보조금 반환을 교부 조건으로 부과하였고, 그 부관상 의무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거 아시죠? 그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보조금 지급하면서 5년 후 반환 조건 딱 부과했잖아요. 그럼 5년 지난 다음에 행정청이 그 지자체가 다시 돌려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바로 달라고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 소송. 이게 사인이 피고인 당사자 소송 아니었습니까? 미음. 너무 쉬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봤다라는 건 최근 10년 동안 기출이 되었던 것 중에서 제가 좀 비중 있게 설명했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다 설명을 많이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리을은 설명드린 적 없었어요. 이거 이주 대책 대상자에 관련된 판례가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 설명 안 드렸을까요?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저는 무조건 어디에 기반해서 항상 수업을 합니까? 지금까지 나온 기출 문제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런 소송. 당사자 소송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소송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57번.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의무이행 소송? 땡. 2번. 공법상 사실관계에 대한 부존재 확인 소송? 뭐지? 3번. 부작위에 대한 자기의무 확인 소송? 땡. 5번. 장래 처분에 대한 예방적 확인 소송? 안 되겠죠. 예방적이 나왔으니까.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 뭐지? 2번과 5번. 허용되는 게 뭘까요? 자, 2번에서 이것도 2번과 5번이 좀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2번을 보시면 어디가 좀 걸리세요? 사실관계가 좀 걸리지 않아요? 공법관계는 맞아. 근데 사실관계래. 다투는 소송, 행정소송에 있나요? 당사자 소송 같은 거 아닐까요? 당사자 소송의 정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법률관계, 아니면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얘가 너무나 강력한 말이에요. 사실관계를 다툰다는 말이. 그래서 얘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소송이 아닙니다.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그 소송의 형태가 부존재 확인소송이든 뭐든지 확인소송의 형태로 다툰다면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건데, 여기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 아니에요. 얘는. 하지만 공법상 계약을 다투는 소송은 그 소송의 형태가 어떤 소송이든지 간에 얘가 바로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다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까다로웠어요. 2번과 5번에서 아마도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2번과 5번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짧은데 굉장히 여러분들을 조금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소송의 정의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당사자 소송을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런 문구까지도 세세하게 좀 알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넘어갑니다. 58번. 갑이 거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이 거부를 받았나 봐요. 갑이 거부를 받았다는 건 뭔가 갑이 신청을 했겠죠. 좋은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를 당하니까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 보통 취소소송인데 항고소송이래요. 항고소송. 그리고 이게 인용까지 됐답니다. 그리고요, 재처분 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대요. 거부처분 취소소송 아니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항고소송이니까. 근데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됐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간접강제 관련된 내용까지도 물어보고 있네요. 문제가 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형태의 문제네요. 1번. X가 일단 취소소송입니다. 갑은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죠. 그쵸? 거부처분, 취소소송, 인용판결, 재처분 의무 안 하고 있으면 간접강제 신청. 이 흐름은 너무 쉽죠. 2번. X가 무효확인 소송이야.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인용판결, 30조 이상 재처분 의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간접강제 당연히 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못 간다. 그쵸? 왜? 입법의 불비.
입법의 불비는 불비고 어쨌든 안 된다. 무효 확인 소송이면 간접강제 신청 안 되죠. 3번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갑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맞죠? 간접강제 배상금 추심 안 되죠. 재처분했으면. 왜죠? 심리적인 강제 수단에 불과하니까. 4번 간접강제 결정은 피고 행정청 외에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을 미쳐야지만 돈을 어디서 꺼내줄 수 있는 겁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 회계에서 꺼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공단체에 효력을 미쳐야 되는 거니까 틀렸죠.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5번 X가 취소 소송인 경우 만약 재처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면 처분을 안 한 것과 똑같죠. 무효니까. 그러면 갑은 간접강제 결정 신청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간접강제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59번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쉬운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1번 제3자의 재심 청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이관용, 경동천변, 심심기일인데 이 심심이 항상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3자의 재심 청구니까 뭔가 심에 들어가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드립니까? 직권으로 제출한다. 너무 심심하니까 직권으로 막 제출해야 돼. 직권심리,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3자의 재심 청구는 당사자 소송에 준용되지 않아요. 답이 나왔어. 끝이야. 2번 재심 청구는 확정 판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아니죠? 안날 30일. 재심 가장 짧죠. 3번 소송에 참가한 자가 재심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못해야 돼요. 참가를 안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못했어야 되고요. 그쵸?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X. 왜냐면 참가했으니까. 4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 재심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집사, 비용, 부작위, 처변 그것만 준용하지 않고 제3자의 재심 청구는 준용합니다. 그래서 인정되고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재심 청구 기간은 불변 기간이라고 법에 박혀 있습니다. 안날 30일, 있은 확정된 날 1년. 요 재심 청구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땡. 60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행정청은 자신의 명의로 갑에 대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X 처분을 하였다. A 행정청이요. 뭔가 X 처분을 했대. 누구한테요? 갑한테 했대요. X 처분. 그런데 이거 하자가 중대 명백이래요. 그렇다는 건 무효 사유인 거죠. 당연 무효. 법령상 X 처분에 대한 권한은 B 행정청에 있고 A 행정청에 내부 위임되어 있습니다. 내부 위임이래요. 내부 위임 아는데? 내부 위임이면 A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누구 명의로 해야 됩니까? B 명의로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면 피고도 B가 되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A가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다면 A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 알고 계시죠? 내부 위임과 대리에서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A 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대요. 여기서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1번 갑이 X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니까 무효 사유가 있대. 근데 갑은 취소 소송을 제기한대요. 무효 사유가 있는 처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제기하는 소송이 취소 소송이야? 그렇다면 당연히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은 갖춰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하더라도 내가 제기하는 소송이 취소 소송이면 일단 법원은 취소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판단을 해보고 본안 심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소기간 지났어요? 그러면은 취소 그거 안 해주죠. 취소 소송 본안 심리를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제소기간의 제한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내가 제기하는 소송에 따라서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2번 갑이 X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거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X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다. 얘는 행정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행정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을 한두 개씩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행정기본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거는 스킵하고 X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고요. 이의 신청하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로 미뤄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3번 갑이 X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무효 확인 소송이든 취소 소송이든 동일합니다.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피고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누구 명의로 했어요? 지금 A가
A 명의로 했잖아요. A 명의로 처분. 그러면 A가 피고가 되어야죠. 그래서 답은 되게 쉽게 나왔어요. 갑이 X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했다라고 해도 똑같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다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A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쵸?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나왔죠. 결국엔 피고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4번. 갑이 X 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있은 경우 기판력에 의해 갑은 X 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각 판결이 있었대요. 이거 한번 볼까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소송. 처분이 위법하고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까지 합니다. 라고 했더니 기각 판결이 나왔대요. 이 기각 판결이 나온 법원의 의도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처분이 적법한데? 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판단해서 기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처분이 위법한 건 맞네. 근데 그 위법의 정도가 하자가 엄청나게 커. 중대 명백하지는 않아. 즉 작은 하자 정도만 있어. 이랬을 때 기각 판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후소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라면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취소 소송은 인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판력에 의해서 바로 기각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좀 까다롭죠. 우리는 항상 반대만 봤어요. 첫 번째로 취소 소송 제기하고 기각 판결 받았을 때 후소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안 된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얘는 반대입니다.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습니까? 그렇다면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것에 아니면 처분이 위법하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않다. 어쨌든 그래 그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사유로 기각 판결이 나왔으면 후소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거 5번. X 처분이 갑에 대한 징계 처분인 경우 X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A 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처분을 하려면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30조 이항 재처분 의무가 되어야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징계처분 여기가 뭔가 허가 신청을 했다가 X처분이 거부라면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아니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인용 판결을 받으면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X처분이 뭐라고 5번에서는 상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징계처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뭔가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겁니다. 불이익한 처분이 나왔는데 X처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재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죠? X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로 인해서 나는 권리구제를 완벽하게 받고 끝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슨 재처분이 필요합니까? 재처분 전혀 필요가 없죠. 재처분 의무는 언제 필요한 거죠?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시작이 되었을 때 그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 징계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오면 그걸로 권리구제 받고 끝나는 겁니다.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나는 권리구제 완전히 받고. 그러니까 재처분 의무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절반 설명했습니다. 지금 잠시 쉬었다가 이제 61번부터 나머지 절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